근데 KT 소식은 오늘 이번 주는 하윤기입니다. 네. 하윤기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윤기 선수가 한일전 때 너무 잘했죠. 뭐 지금도 굉장히 팀 훈련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토가시유키랑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1차전 때. 들어보니까 하윤기 선수와 토가시유키 선수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양재민 선수가 있잖아요. 아, 전해주는 중간에. 토가시유키 선수가 양재민 선수한테 저 키 큰 선수 하윤기 그 플레이어다. 너무 좋더라. 정말 좋더라. 와 이러면서 좀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하윤기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조금 더 깊은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오픈은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좀 뭐 의미심장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인 거고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닌 거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하윤기 선수가 일본전에서 보여줬던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조차도 그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게 혹시 너 뭔가 더 넓은 무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제안이랄까. 특히 토가시라면 더더욱더 그런 미국으로? 네,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뭔가 G리그 도전해서 뭐 이렇게 NBA 쪽으로 갈 수 있다? 서머리그처럼? NBA는 꼭 아니더라도 뭔가 너 정말 재능이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무대를 봐도 될 것 같아. 너 정도의 피지컬과 이런 거면. 치바 제추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토가시유키가 치바 제추죠. 그렇죠. 더 직접적으로. 와타나베도 와, 재밌겠다. 거의 뭐 최고의 팀이니까. 근데 뭐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 자리는 이런 거 되게 잘하네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민주구 기자님 이거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1년 뒤에 여러분 1년 뒤에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5년 10년도 얘기 안 해요. 1년 뒤입니다. 얼마 안 걸려요. 1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1주도 아니고 카리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안 궁금해요. 별로. 근데 이게 굉장히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대 선수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다른 선수 해가 통해가지고 이 선수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인정받아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거 리크루팅 맞네요. 리크루팅. 맞는 것 같아. 치바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잘했죠.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 그러니까 하윤기가 그럼 지금 NBA로 갈 수 있는 수준이냐? NBA요. 그건 힘들죠.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NBA는 좀 뭐 한 2, 3년 뒤에 벌크업 좀 하고 뭐 이렇게 득점 장착하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아요. 또 하윤기 선수 지금 보면 그 2대2 수비에 문제점들은 있어요. 하윤기 선수나 이원석 선수랑 좀 더 커나 가려면 그러니까 하윤기 드랍이잖아. 드랍성이잖아. 이거는 드랍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드랍이 된다는 건 그 미드레인지 쪽에 이제 노출을 한다는 거고 또는 3점 지역에 노출한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2대2의 가장 그 중요한 공격 루트인 3점 슛 또는 그 앞에서 어떤 그 미드레인지 게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약점들이 있고 그걸 토가시유키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진짜 극찬했다? 이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윤기 선수가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하윤기 선수가 정말 해외 진출, 물론 해외 진출이라는 게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여러 길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도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말 물론 도전 의지만 있다고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에이전트도 있어야 되고 그 에이전트가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도전 가능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컨택을 해서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 하윤기 선수 군대 왜 안 가요? 렌즈 무릎 때문에 무릎 부상 수술 이력 때문에 그래서 군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물론 큰 부상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므로 2년의 시간이 이제 생겼다라는 건 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큰 허들 하나가 없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KBL의 해외 진출 관련해서의 제도는 여전히 폐쇄적인 건 사실입니다.
방법 자체가 그게 많진 않아요. FA가 아닌 선수에 한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는. 그렇죠. 오히려 열어 진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 LA 올림픽 그리고 브리즈번 올림픽 뭐 진출 뭐 가겠다 의지를 보였잖아요. 협회에서. 네. 그러려면 KBL 안에서는 올림픽 못 가요. KBL 안에서만 뛰는 선수들로는 올림픽 못 갑니다. 네.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올림픽은. 못 가죠. 진짜 네, 절대 못 가요. 0%예요. 0.1%가 지금 아니고. 허들이 훨씬 더 높아진 것 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건 뭐 하용희 선수랑 예외적으로 KT 편에서 나와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올림픽 가고 싶으면 문 다 열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해외에 나가는 레벨 단 성장해서 단순히 문을 열어놓는다는 게 나가는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들여보내기도 해야 돼요. 이게 들여보내는 건 선수가 아니라 코치들, 지도자들. 아니 뭐 한 번 더 올림픽 개최하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30몇 년도에 서울올림픽 노리고 있지 않나요? 네. 그땐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왜 1년 뒤에 홍구장이 없느냐?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과 학생체육관이 원래는 2년 뒤에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만 1년 좀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은 2024-25 시즌 당장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 그리고 SK는 이제 앞으로 2시즌 정도를 치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잠깐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잠실에 야구장과 이제 축구장 그 사이에 지어질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가 29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100%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이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이 제일 지금 급하잖아요. 삼성이 급합니다. 그래서 25, 26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죠.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 때 학생체육관에서 같이 좀 이렇게 예전처럼 지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SK 쪽에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100% 확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잠실 학생체육관조차 27경기, 그러니까 홈 27경기를 전부 다 대관하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렵게 대관을 하는 상황에서 54경기를 이제 대관을 해야 된다. 물론 54경기가 아니겠죠. 중간에 6번을 만나니까 6번 빼면은 한 48경기 정도 대관을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랑 SK가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부천도 있었고요, 성남도 있었고요, 뭐 여러 곳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시설 자체가 프로스포츠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지금 계속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거는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일단 서울이 1안이고 수도권이 2안이고 그 밑에 지방이 4만인데 4만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두 구단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시에 3,000석 이상을, 그러니까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딱 4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잠실 실내체육관, 잠실 학생체육관, 그리고 고려대의 화정체육관, 그리고 한양대의 올림픽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은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오래된 체육관이죠, 진짜. 이거를 다시 프로스포츠 이제 프로농구 시즌에 맞게 뭔가 좀 보수를 하고 하려면 수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는 어렵다. 그리고 거기는 소주 많이 먹어서 안 돼요. 그 옆에 마장동 있잖아요. 왕십리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 가면 무조건 위험한 곳이다. 기자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한 잔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맞아요. 거기 또 유명하죠, 거리가. 네네. 그리고 갑자기 소주가 갈 때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만 좋을 것 같아요. 전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체육관이요. 전주도 괜찮고 네. 그 광주 염주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라도 맛있죠.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체육관 분명히 있겠지만 최대한 삼성과 SK는 이 서울 연고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이 임시적으로 가야 될 거처조차도. 근데 화정체육관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최근에 삼성 관계자랑 이제 고려대 측 관계자랑 만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화정체육관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 고려대 화정체육관 가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빡세요. 엄청 빡세요. 자차가 있으신 분들이나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가기엔 좀 빡셉니다. 많이 빡셉니다.
거기 거의 지옥의 언덕이에요. 거기 등산을 해야 돼요. 예. 거기 겨울에 만약에 시즌 치잖아요. 프로는. 맞아요. 눈 오면 답 없어요. 네. 거기 진짜.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그렇죠. 엄청 좀 춥죠. 좁소한 상황이에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대관 자체가 어렵다. 왜냐면 화정체육관이 단순히 고려대 선수들만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론 고려대 화정체육관을 대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연에 대관하는 그 정도 수준의 대관료를 이제 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빡셉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가장 가능성 높은 건 화정체육관이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뭐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야구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두산이랑 LG가 지금 잠실구장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는 임시구장이 지금 정해졌어요. 예, 그렇죠. 임시구장이 정해진 상황. 물론 이 허구현 총재랑 이제 뭐 서울시 쪽이랑 뭐 구단 관계자들 LG, 두산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한 수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라 SK랑 삼성이 지금 당장 뭔가 이런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의 이야기지만 삼성이랑 SK가 그동안 KBL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김희옥 총재 체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다룬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외에도 사실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체조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일단 거기는 일단 공연 위주로 만드는 아예 그냥 보수가 돼버려서 거기서 프로스포츠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다 있지만 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요. 확률이 90%가 안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 곳은. 대화를 나눠봤던 곳은. 그래서 지금 화정체육관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임시 거처가 만약에 마련이 돼서 29년 6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는 삼성과 SK가 새로 지어지는 잠실 그 스포츠 컴플렉스에 같이 이렇게 거기서 진행되고 합니다. 거기 뭐 훈련체육관이나 여러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돼 있어서 거기서 같이 지낼 수는 있대요. 학생체육관이 리모델링이 됐을 때는 1,500에서 1,8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작게 지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학생들 위주의 그 공간으로 만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려서 거기는 일단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제가 지금 뭐 정리 없이 그냥 계속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아, 진짜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뭐 네, 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사만도 지금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네. 맞아요. 뭐 장충도 있지만 장충은 지금 배구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구가 많이 쓰죠. 어렵죠. 그 장충조차도 주차장 공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SK도 SK지만 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은 당장 당장 옮겨야 돼서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눈치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KBL이 집행부가 바뀌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도움을 좀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구단과 서울시가 단순하게 협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맹 차원에서 연맹 차원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 일이라. 성남이나 네. 세종 지금 얘기하셨는데 도도님께서 세종에 체육관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세종. 네, 그러니까 KCC가 원래는 알아보려고 했던 데가 네. 두 곳 중에 두 곳도 물색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성남도 있었죠. 네. 성남도 있는데 거의 실제로 거기서는 여자 농구도 아마 경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도 알아봤지만 시설이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다. 네, 현실적으로 프로스포츠가 운영되기에는. 네. SK는 만약에 진짜 KB가 동의를 해주면 청주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청주체육관이요. 네, 왜냐면은 청주가 원래 이제 SK가 했을 때 처음에 청주였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제2의 뭐 연구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KB가 거기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안양이나 뭐 수원 팀들의 이제 대관을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랑 같이 쓰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팀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좀 결론이 내려진 것 같고 진짜 실제로 현재로는 서울에 남을 거면 화정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정조차도 화정은 네, 좀 좀 팬들이 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네, 한양대 진짜. 체육관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거기 시설이 너무 안 좋대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많이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쵸, 그 느낌이 딱 느껴지죠. 네. 네,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화정은 진짜 접근성이 너무 최악이라, 예. 서울이긴 한데, 거의 뭐, 예. 그래서 좀 참. 많이 좀 어렵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게 참 서울에 있는 경기장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서울에서 경기장 그렇죠.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네네. 물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하지만 이 선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정현 선수가 입국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8 LA 올림픽, 네. 2032 브리즈번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저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짧게 네. 현실적인 일일까? 과연 이정현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올림픽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일까? 올림픽에 이번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의지로서 이번에 한일전을 통해서 뭔가 느낀 것일까? 라는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정현 선수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뭐 이제 추상적으로 올림픽 한번 진출해야죠. 네. 출전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근거 아닌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일전을 다녀온 이정현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한일전을 다녀온 대부분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일본 경기장 네. 그 이번에 아리아키 아레나죠. 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경기장에 네. 모든 선수들이 다 반했습니다. 특히 그 분위기에 올림픽 그 관련해서 네. 그 일본 대표팀들이 출정식하고 이런 분위기 엄청 반했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부럽다. 그 부러움이 뭐냐면 이렇게 15,000명이 넘는 관중이 이 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분위기에 완전 반했고, 두 번째는 우리도 이 대표팀처럼 일본처럼 나가고 싶다 올림픽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단순하게 올림픽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분위기, 그런 하나 되는 분위기가 대표팀으로서 어떻게 환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부럽다는 말씀. 그렇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예전에 네. 뉴질랜드하고 집단전 했을 때 학생체육관 꽉 찼어요. 가득 찼죠. 근데 학생체육관이 사실은 몇 명이다? 한 5,000명 들어가나, 거기? 아니, 한 4,000명? 학생체육관이요? 네, 학생이면 4,000명. 학생체육관 5,800 정도 들어갑니다. 5,800이요? 네. 많이. 근데 만약 잠실 실내에서 했으면 거기도 한 10,000명 정도 찼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 대표팀의 그 경기는 파급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헤비 농구 팬들뿐만 아니고 라이트 농구 팬들 그리고 그 어떤 많은 이제 또 대표팀 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요. 거기서 만약에 또 이긴다 또는 네. 뭐 올림픽이라는 어떤 뭐 타이틀 아시안 게임 타이틀이 있다면 네. 더 많은 팬들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 10,000에서 15,000 정도 올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만드니까 문제인 거죠.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그 이정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의무부여를 하자면 그만큼 이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고 싶다. 큰 무대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21세기 들어서 올림픽을 못 갔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을 안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매료되는 느낌? 그러니까 압도라기보다 매료되는 그렇죠. 느낌? 이런 곳에서 농구하고 좋아하는 싶다. 거죠. 좋아하는 네. 거. 진짜 이런 좋다. 거죠. 네. 적지지만 좋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름꽃님께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인드는 건강한 이정현 선수. 이거 되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완전 100% 지지입니다. 네. 다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2005님께서 이제 국대는 매진 수작입니다. 인기 많이 올렸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저게 좀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그러면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또는 근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이정현, 스티븐슨, 이현중, 하윤기, 여준석 이렇게 가거나 베스트로 가면 아시아에서 도대체 우리가 몇 등 정도 할 건가. 이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장선에서 이정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소노 2옵션 얘기 오늘 안 합니다. 연장선에서 이정현 선수가 얘기한 이 올림픽 진출을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안준하 감독이랑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정재훈 부회장이랑 다 갔잖아요, 미국으로. 제린 스티븐슨을 만나고 뭐 이현중, 여준석을 만나기 위해. 그것도 하나의 스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작은 스텝이라는 거죠. 빅 스텝을 밟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당장 2028 LA 올림픽은 너무 코앞이고,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브리즈번, 그 다음에 8년 뒤에 브리즈번에서 뭔가를 또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지금 그 협회가 뭐 안준호 감독이랑 이렇게 제린 스티븐슨 만나고 이현중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여준석 만나고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대표팀으로 올까? 그렇죠. 아니요. 그 되게 저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이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계획을 짜고 가겠죠, 물론. 그렇죠. 그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 올림픽 거기서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수였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애국심 한 스푼 넣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당위성을 만들어서 가는 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단 간 거예요. 예, 좋은데 지금 근데 더 앞에서 해야 될 거 본이 뭐냐면 딱 나오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S급 귀하 선수. 그렇죠. 한 명 박아놔야죠. 네. 이게 기본인 겁니다. 기본. 맞아요. 기본이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팀에 대한 그 조건, 그거를 올려줘야죠. 그리고 지원이나 스폰을 올려줘야죠. 그리고 뛸만 하다 그랬을 때, 그런 청사진을 들고 거기에서 설득하면 설득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돈 10만 원도 안 주는데, 하루 가가지고, 그리고 고생을 개고생대로 하고 가서 사실 망신당할 뻔한 거 어린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만약에 망신당했으면 또 선수들한테 욕을 또 얼마나 많이 먹을 거야. 선수 욕받이 됐죠. 완전. 그럼 협회는 그럼 거기서 뭐예요? 협회는 그동안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표팀 또 소집할 거 아니에요. 또 뭐 못 온다 그러면 뭐 애국심이 없네 뭐 이런 꼰대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정현 선수의 의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 장기적인 플랜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LA 올림픽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네. 4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8년도 아니 근데 저는요 그것도 좋은데 네. 짧은 것도 맞고 맞는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당장 뭐 10년 뭐 올림픽을 얘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놔야 되고 고쳐놓고 난 다음에 뭐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10년 뒤 올림픽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가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3위 안에 못 드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죠. 일단 S급 기아 선수가 있더라도 지금 전력이 만약에 풀 전력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나가잖아요, 막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예선 못 들어요. 네, 절대 못 들어요, 최종 예선.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 1등에서 나간 거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거 아니면 개최가 답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올림픽 최종 예선은 우리가 못 들어요. 진짜 거기 나오는 팀들 보면은 이 팀들이 못 나간다고. 왜냐면 말씀하신 12개국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자 일본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 1위를 어떻게 했냐면 3승을 했어요. 3승. 네. 조별 예선에서 1승 했고 떨어지는데 패자 라운드에서 2승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일본을 바로미터로 봤을 때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3승을 할 수 있는 2, 3승 정도는 해야 중국, 일본은 제칠 수 있다는 거니까 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 외치면은 그냥 허울 좋은 얘기,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선수들의 의지는 충분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다, 이런 큰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 뒷받침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구축이 돼야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가 지금 작정현밖에 없잖아요. 작정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들도 그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 베스트를 뽑으면 돼요. 기아 선수 1명,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면 그러면 작정현, 허운, 이현중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죠? 거기에 이제 4번, 5번 자리 하나, 그리고 백업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할만해요. 저는 할만하다고 봐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예. 하치무라 로이가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직력을 다듬으면, 저는 한국이 나는 아시아에서 1위 할 수 있다고 봐요, 진짜로. 일본이 했는데 왜 못해? 예. 일본 조시 호킨스가 뭐, 그 특급 외국인 선수입니까? 아, 특급 기아 선수요? 일본 시스템에 아주 그냥 잘 맞는 친구예요, 거기는. 예.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예. 근데 그거를 하는 주체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돌고 돌아 협회긴 하죠. 네. 네, 결국에 어쩔 수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브리즈번이든 LA든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가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생길까? 그렇죠. 과연? 그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농구 인기나 이제 농구의 어떤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지. 한 번 갔다고 해서 이게 의미 부여 이게 뭐 그림은 멋있죠. 그렇기는 해요. 네, 여자 농구를 보면 알잖아요. 네, 한 30년 만에 가는 거니까 그림은 멋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뭔가 한국 농구의 발전이 이어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